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환율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부동산 매수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다니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내년에도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내놓곤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가 난무되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총 5개 주요 기관에서 발표된 2025년 부동산 전망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방향성을 좀 제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R114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먼저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상승 전망에서는 응답자들이 32%가 내년 상반기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직전 R114에서 조사 대비 3.2% 정도 감소된 수치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전망을 응답자들이 25% 정도 전망을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전 대비 3.4%가 증가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상승 원인은 총 5가지가 있는데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32%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때문에 21%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요인은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자가 유입될 것이고 그리고 분양시장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게 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비사업에서 활성화 예상되는 게 8% 정도로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요인을 보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8%로 거의 반 정도가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된다고 나타났는데 그리고 가격 부담에서 수요자가 감소될 것이고 이자나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출 규제나 경기 침체를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전세가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상승 전망이 43%고 하락 전망이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45%가 상승 전망, 하락은 7%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상승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 주요 요인을 살펴보자면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게 3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월세 선호가 18%, 그 다음에 서울 인기 지역 입주 물량 부족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세 증가된다는 의견이 14%, 마지막 월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게 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락 요인으로 뽑은 의견 보자면 일부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답한 게 31%, 임대인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2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종합했을 때 R114 같은 경우는 하락 전망과 상승 전망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승 전망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2가지로 보고 있는데 완만한 상승세랑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이 나올 거로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완만한 상승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방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로 이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인해서 완만한 상승세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수도권도 공급 부족으로 실거래가 상승을 할 것이고 미분양 증가와 고분양가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급 감소와 영양 때문이라고 또 나타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영향에서는 착공과 준공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로 인해 신축 공급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문제는 택지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이게 착공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인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즉 26, 27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수요 변화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며 외진 매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축소가 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올라갈 것으로 여기서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실거래가 상승 및 대기 수요가 핵심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이제 시황 차별화가, 즉 양극화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한금융연구소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랑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이 나타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전망은 아니지만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 확대 안정화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 속도가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확대하는 정책과 청약 요건 완화하는 등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를 제도를 보완한다던가 임대차 시장의 불안한 요소를 완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완전 죄악시한 정책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출 규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첫 번째 주택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회복세를 뽑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또 공급 부족으로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안정화로 인해서 상승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변화 같은 경우도 3에서 40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회복과 함께 동반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 비율이 증가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일부가 감소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요인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랑 지역별 미분양 리스크를 뽑았는데, 솔직히 대출 규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음 입주 물량에서 미분양 리스크는 이거는 아마 일부 지방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즉 지금 현재 중공 미분양이 계속 한 3개월 정도 추세적으로 증가될 지역은 이 미분양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정책 방향성인데, 첫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며, 민간주택 공급은 좀 인허가 실적 절차적으로 감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금융지원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확대가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후 대응 관련 정책도 나왔는데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동산 전망인데요. 첫 번째는 매매 시장인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24년 4분기에 21년 고점 대비 91%가 회복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은 고점 대비 98% 수준으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024년에 증가가 나왔고, 이거는 지역별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은 21년 수준으로 여기도 회복이 나왔으며, 월세와 전세 시장 수요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은 24년 말에 소폭 하락했으나 전세 대출 금리로 인해서 이제 월세 부담이 높아질 거라도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즉 월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은 이렇게 월세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생기게 되면 지금 부족한 전세 매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요를 어떻게 이 공급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점을 또 짚어봐야 될 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급 상황인데, 여기서는 25년도 신규 물량이 전년 대비 이제 소폭 감소된다는 전망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폭 전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큰 감소세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추후에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변화로는 30대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 주변으로 뚜렷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25년에는 전차적으로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주담대 금리도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출 규제가 거래량과 가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미미하다고 하는
전망이고요. 즉 내년에 대출 규제 효과가 풀린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마지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매매가는 1% 상승, 전세가는 1.5%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1% 상승을 뽑았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 지방이 지금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전망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세랑 하락세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 상승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급 상황인데 공급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징은 민간 부분 분양이 회복세가 나타나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이렇게 특징을 뽑았습니다. 고비용으로 이제 수요가 낮아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곳으로 관심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전세 시장입니다. 매수세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상승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다세대 연립주택, 즉 빌라 시장이 전세 수요가 감소했으나 아파트 전세 선호 시장이 유지되면서 전세 시장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거래량 활성화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출 규제는 여전히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거는 풀릴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요 변화는 실수요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여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려 상황은 이제 국지적 가격 변동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핀셋 정책 등 지역별 차등 정책 도입 신중해야 한다고 여기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대출 규제를 막 하지 말라 이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좀 더 시장 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